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DBR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출시했습니다. DBR 마니아. 이 조그마한 건 살만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고급 브랜드답게 블루투스 스피커가 가격이 후덜덜하네요. 이 무슨 블루투스 스피커가 135만원이래요? DBR 갖고 싶긴 한데 너무 비싸죠. 도대체 왜 이렇게 가격이 비쌀까요? 하지만 이 가격에도 판매가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살 사람은 산다는 거죠.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브랜드 떼고 성능적으로만 봤을 때 과연 135만원의 가치가 있을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구매를 예고했었죠. DBR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조건이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이번에 제가 리뷰를 준비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무향실에서 객관적인 측정을 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 룸에서 측정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룸 측정은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어서 비교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 에어릿 20과 비교하면 성능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DBR 마니아는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기존 팬텀 시리즈도 블루투스 스피커라고는 하지만 전원을 공급해야 하는 와이어리스 스피커죠. 이 마니아는 정확하게 포터블 스피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이동이 간편한 진짜 블루투스 스피커죠. 포터블이 가능한 스피커로 블루투스는 5.0 버전을 지원하고 집에서 들을 때를 위해 와이파이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애플 기기에서는 에어플레이 2를 지원하고 다른 기기에서는 스포티파이 커넥트를 통해 와이파이로 더욱 고음질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드라이버는 우퍼 2개, 풀레인지가 4개 탑재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이즈를 밝히진 않았어요. 제가 측정해보니까 우퍼는 약 84mm 정도이고 약 3.3인치 사이즈 우퍼가 2개 탑재되어 있습니다. 풀레인지는 대략 1에서 1.5인치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가 작지만 스테레오를 지원합니다. 보통 블루투스 스피커가 모노로 나오는 거 아셨어요? 참고로 베오릿 20도 스피커 한 대는 모노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들어봐도 좌우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마니아는 플레인지 드라이버 4개를 탑재해서 손잡이를 기준으로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들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플레인지가 4개잖아요. 그래서 앰프도 25W급 4개를 따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각각 다른 소스를 처리해서 들려드리기 위함이죠. 그리고 ASC 액티브 스테레오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탑재해서 스피커를 어떤 위치에 놓는지 파악해서 자동으로 스테레오 모드를 바꿔줍니다. 마니아를 방 한가운데 놓으면 이쪽에서 볼 때 레프트 라이트로 작동하고 또 반대쪽도 레프트 라이트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마니아를 벽 쪽에 놓으면 자동으로 스테레오가 바뀌는데 이쪽 2개가 레프트, 이쪽 2개가 라이트가 됩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벽 쪽에다 놓았을 때 스테레오 감이 더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사이즈, 물리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노로 나오는 소리가 스테레오로 들린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커 6개하고 앰프 6개를 모두 컨트롤하기 위해서 ARM 프로세서를 4개나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IPX4 등급 방수가 됩니다. 야외나 목욕탕에서 샤워할 때 옆에 두는 것 정도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이 물이 묻은 다음에는 단자로 충전할 때 조심하셔야 해요. 아마도 프로텍트가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고무 패킹이 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충전 독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 충전 독이 따로 사려면 꽤 비쌉니다. 이게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뒤쪽에서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요. 스피커는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소리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핸드백 같은 디자인, 컬러 이런 거는 다른 리뷰어들이 많이 언급했으니까 저는 이 디자인이 사운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스피커는
육면체가 많죠. 전면으로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서 각진 형태가 많았어요. 유명한 블루투스 스피커로 봐도 실제로 육면체가 많긴 합니다. 간혹 원형으로 360도 사운드를 지향하는 스피커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DBR레는 기본적으로 원형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메인 스피커인 팬텀 시리즈를 봐도 전면이 거의 원형이죠. 그리고 양쪽에 가득 채운 우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니아도 마찬가지로 거의 원형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팬텀처럼 여기가 튀어나와 보이진 않지만 살짝 들어간 플랫한 우퍼가 양쪽에 있습니다. 이 육면체 스피커와 원형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바로 이 저음을 내기 위한 효율이 달라집니다. 마니아가 176mm 원형 디자인이죠. 이때 부피를 계산해보면 약 2854.5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이즈를 꽉 채운 육면체를 만들면 어떨까요? 한 변이 17.6cm인 정육면체가 되고 그러면 부피가 5451.8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렇다는 건 정육면체로 만들었을 때보다 이 원형으로 만들었을 때 52%로 용적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즉 같은 사이즈 대비 효율이 52%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용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저음 한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DBR레는 저음은 이 기술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사운드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원형 디자인을 만든 것으로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자신감이고 이 자신감으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음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 살펴볼게요. 보통의 스피커는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으로 스피커에 포트를 달아서 저음 한계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런데 블루투스 스피커는 크기 자체가 작다 보니까 대부분 패시브 라디에이터 방식을 사용합니다. 초기에 보스나 조본에서 만든 블루투스 스피커가 이 패시브 라디에이터 방식을 탑재한 것이 지금까지 많은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베오릿도 패시브 라디에이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마니아는 DBR레의 전통이죠. 패시브가 아닌 액티브 드라이버를 하나 더 넣어서 듀얼 드라이버를 만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DBR레 디온 리뷰할 때 이런 듀얼 우퍼를 아이소베릭의 한 방식이라고 잘못 얘기했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니까 아이소베릭은 푸시풀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만약에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으면은 푸시하고 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동되는 걸 아이소베릭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소베릭 스피커는 설계 이론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방식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DBR레는 푸시예요. 드라이버의 방향을 뒤집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이 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설계 이론이 정립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특허를 등록해놓고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검색을 해보니까 듀얼 오포지드 우퍼라고 부르더라고요. 듀얼 오포지드 방식의 장점은 작은 부피에서 저음의 한계를 넓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 개가 움직이니까 이 진동이 외부로 나가는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애플에서도 이 방식을 도입했는데 폴스 캔슬링 우퍼라고 부르죠. 또한 이 방식이 아파트가 많은 한국에서는 엄청난 장점이 될 겁니다. 일반적인 스피커는 저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진동도 커지는데 DBR레는 저음을 키워도 진동이 많이 커지지 않으니까요. 다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저도 아파트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랫집에서 항의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 경우 얘기고 아파트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자, 그럼 도대체 저음이 얼마나 나오길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베오릿 20과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배터리가 달린 포터블 스피커 중에서 저음이 가장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도 79만원대로 상당히 고가죠. 고가임에도 꽤나 많은 분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좋은 포터블 스피커예요. 그런데 이거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봐도 크기 차이가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베오릿 20의 부피는 약 5868.5 세제곱센티미터이고 이 마니아가 2854.5 세제곱센티미터였으니까 약 48%로 이 2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베오릿 20이 2.7kg이고 마니아는 2.3kg이에요. 이거 조그만 게 상당히 묵직하죠. 그리고 베오릿 20은 5.5인치 우퍼 한 개하고
4인치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2개 탑재됐고요. 이 마니아는 3.3인치 우퍼가 2개 탑재됐습니다. 이 우퍼의 면적을 봐도 베오릿이 많이 넓긴 합니다. 그럼 이제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베오릿 20의 저음이 2배 정도 더 잘 나와야 하고, 소리 크기도 베오릿 20이 2배 정도는 잘 나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스펙을 보면 베오릿 20의 저역 한계는 37Hz이고 마니아의 저역 한계는 30Hz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음압은 베오릿 20이 93dB이고 마니아는 95dB이라고 해요. 일단 스펙상으로는 이 마니아가 확실히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스펙은 뭐 그렇다고 치고 실제로 어떨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제가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두 스피커 간단한 비교 녹음을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Certified Trump beaters, charge a couple cool K for the features. It ain't about the money, then you probably can't reach us. Hey, and I put it on mamas, do it for the soul, for the fame and the commas. Don't act, be chill with the dramas. All you gotta do is be you and be honest. Eating on papaya with my main thing. Baby getting bread, I'm on the same thing. No rocks in it with a plain Jane. You might know they used to gangbang. They be tryna pay me like a new guy, but I'm buzzing in the apple like a fruit fly. I'll be somewhere in Seattle getting neck bone, and I'm really not the one that you should rest on. Uber eat Jamaican to the B&B. 제가 일부러 극저음이 잘 나오는 곡으로 비교를 해드렸어요. 극저음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들어보시라고 한 거였죠. 그리고 절대 이 베오릿 20이 안 좋은 스피커가 아니라 좋은 스피커입니다. 베오릿 20이 정말 좋은 스피커인데 마니아는 확실히 저음이 더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측정 조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33평 아파트 거실이고 가로 4.5m, 세로 5.5m인 평범한 환경이죠. 이런 환경에서 측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측정 데이터는 스피커의 특성이 아닌 룸 특성이 반영된 데이터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역의 한계를 보기 위해서 근접 측정을 해봤습니다. 파란색이 베오릿 20, 빨간색이 마니아예요. 베오릿 20은 우퍼가 아니라 거의 풀레인지로 작동하고 있어요. 여기 15kHz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마니아는 대략 500Hz 정도에서 하이컷을 걸어놓은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진주파수가 FR 그래프상에서 보기에 베오릿은 100Hz 정도이고 마니아는 70Hz 정도예요. 그래서 극저음은 마니아가 확실히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엄청나죠? 베오릿 20도 저음이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인데 부피가 절반인 마니아가 극저음이 더 잘 나옵니다. 다음은 1m 거리에서 인룸 측정을 진행해 봤습니다. 포인트는 스피커 정면이고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을 진행해 봤습니다. 원래는 이 풀레인지를 기준으로 상단에서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마이크 위치가 달라지면 룸 환경도 달라져서 그냥 스피커 정면으로 고정해서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참고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베오릿 20 레벨별 측정 데이터입니다. 스무딩은 3분의 1 옥타브입니다. 룸 특성이 많이 탄 결과라서 이 정도로 스무딩 했는데 비교해서 보시기에 편할 거예요. 역시 메인 스피커 정축이라 플랫한 특성으로 나왔어요. 이 저음이 좀 낮게 보이는 건 측정한 볼륨이 전체적으로 높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마니아 레벨별 측정 데이터입니다. 이 마니아는 풀레인지 정축이 아니라 살짝 중고음이 감소된 형태로 나왔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완전히 풀볼륨에서 극저역이 조금 내려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 레벨이 최대였습니다. 그럼 이 두 제품을 비교해 볼게요. 볼륨을 동일하게 마이너스 12dB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오늘 확인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 저음 한계예요. 고음 쪽은 스피커 형태가 달라서 마이크 위치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저음 쪽을 보면 1m 거리에서 마니아가 확실히 더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에서 60Hz 대역은 완전히 압도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녹음 비교에서도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베오릿 20도
포터블 스피커 중에선 상당히 좋은 스피커예요. 이 정도 사이즈 스피커에서 저음 한계도 굉장히 낮은 좋은 스피커인데 비교 대상이 조금 나빴어요. 이 DBR의 마니아는 더 작은 사이즈예요. 부피로 따지면 거의 절반 수준인데 저역의 한계를 기술로 커버한 상당히 좋은 스피커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브랜드 떼고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베오릿 20과 마니아 비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DBR의 앱을 보면 액티브 스테레오 보정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스테레오 보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도 조금 바꾸는 것을 느껴서 측정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마니아 단독 측정이기 때문에 플레인지 방향인 상측에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레벨은 마이너스 18dB에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간 볼륨에서는 전체적으로 저역과 극저역 레벨이 높게 측정되었어요. 파란색 그래프가 액티브 스테레오 보정을 끈 상태이고 빨간색 그래프가 액티브 스테레오 보정을 켠 상태입니다. 이 마이크 위치는 스피커가 인식하지는 못했을 텐데 그래도 중고역 특성이 좀 더 플랫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켜고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음과 고음 이 밴드인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플러스 6입니다. 이 기준과 비교해서 70에서 200Hz 구간이 약 2dB 정도 높아졌습니다. 다음 베이스 마이너스 6은 200Hz 아래 구간에서 3dB 정도 낮아졌습니다. 고음 플러스 6은 3kHz 이상 고음에서 올라가는 패턴으로 최대 5dB까지 높아졌습니다. 마지막 고음 마이너스 6은 2kHz 이상 고음에서 내려가는 패턴으로 최대 마이너스 6dB 정도 내려가네요. 여기 중음 부분은 변화가 없으니까 참고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음을 최대로 올려놓은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환경 비교입니다. 에어플레이 2에서 측정을 해봤는데 레벨만 조금 낮아졌을 뿐 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블루투스도 괜찮긴 합니다. 그래도 에어플레이 2가 애플 뮤직 무손실을 지원하기 때문에 음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느껴볼 수는 있었습니다. 마니아는 3200mAh 배터리를 탑재해서 최대 10시간까지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마니아를 조금 더 사용하기 위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마니아는 음성 비소로 알렉사를 탑재했습니다. 문제는 이 알렉사가 한국은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죠. 여기 마이크 온오프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걸 끄고 사용하면 배터리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아이폰 에어플레이 2로 연결한 상태에서 볼륨을 50%로 맞추고 1시간 동안 음악 재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이크를 켠 상태는 16%를 사용했고 마이크를 끄면 12%를 사용했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마이크를 끄면 아무래도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불확실한 것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테스트를 제대로 못 해봤는데 이 마이크를 껐을 때 액티브 스테레오 보정이 되는지, 근데 제가 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작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앱에서도 이렇게 메뉴가 따로 있어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보통 블루투스 스피커로는 주로 음악 감상을 하시죠. 그런데 영상 보시는 분도 계신다고 해서 딜레이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이폰에서 에어플레이 2로 연결했을 때 기본 딜레이가 710ms,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 기본 딜레이가 마찬가지로 710ms로 측정되었습니다. 지폴드 4와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조금 줄은 660ms로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이폰에서 에어플레이 2 연결 시 92ms, 블루투스 연결 시 85ms, 지폴드 4에서 129ms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기본 딜레이는 조금 느리지만 싱크가 보정되는 영상 앱을 사용하시면 영상 본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TWS 기능이 있죠. 마니아 두 대로 스테레오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은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이 스피커 자체에 스테레오 기능을 넣어서인지 이 팬텀과 차별화를 두기 위함인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될지 문의를 넣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추후에라도 TWS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참 좋겠네요. 그런데 제가
알렉사 연동을 시도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만약에 알렉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면 알렉사 앱을 통해서 TWS를 만들 수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거 연결이 안 돼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알렉사와 연동을 하면 앱에 스피커 그룹 설정 메뉴가 있어요. 그 중에 스테레오로 설정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를 지원할지는 모르겠는데 연동이 안 돼서 아직 테스트를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저도 가능한지 추가로 테스트를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알렉사 연동이 가능하신 분은 테스트 결과를 한번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뭐 다 얘기한 추가 단점이 있죠. 버튼과 LED가 반대쪽에 있다는 점. 여기 배터리 버튼을 누르면 여기 반대쪽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저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조금 의아하네요. 네, 오늘은 고가의 포터블 스피커 드비알레 마니아를 살펴봤습니다. 135만원. 비싸죠. 하지만 제가 분석해본 결과 내린 결론은 드비알레라는 브랜드를 빼고 포터블 스피커로서의 가치만 봐도 충분한 구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그만 사이즈에서 나오는 저역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가 극저역이 나옵니다. 이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도 지원하는데 조금 아쉬운 건 음성 비서가 알렉사만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문제가 있죠. 이 기본 모델은 충전 도기 별매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이 충전 독은 필수거든요. 이 마니아가 충전 단자가 노출되어 있어서 물이 묻은 상태에서는 바로 충전을 못합니다. 말린 뒤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충전 독이 있으면 바닥만 닦고 올리면 바로 충전이 되죠. 굳이 단자 찾아서 힘들게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 충전독이 11만 9천원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하시는 분께는 100% 모두 드립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 정가의 서비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인된 가격에 이 충전독까지 드리는 조건이라 메리트는 확실히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게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서두르는 것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